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4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지혜로운 삶이나 또 관계,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구절부터 눈에 확 들어와요. 악인이 잘난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경고인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니 근데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러운 게 당연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네, 그게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그 성공 너머를 보라는 메시지인 거죠. 잠언에서는 악일의 성공이라는 게 좀 일시적이고 그 본질 자체가 파괴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아, 일시적이다. 네, 당장의 그 화려함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뒤에 19절, 20절 보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득보다는 그 끝을 생각해야 한다. 좀 냉정한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아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딱 이 말이네요. 그럼 반대로 지혜의 힘은 정말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식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건 그냥 똑똑하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실제 삶을 딱 세우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 뭐랄까 삶의 실행력 같은 걸까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 명철, 전략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삶을 진짜로 단단하게 세우고 또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갈 실질적인 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실질적인 힘. 네, 집 짓는 것처럼 기초를 다지고 전쟁에서 이기듯이 계획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5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딱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어떤 안정, 번영에도 꼭 필요한 그런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들도 참 흥미로운데요. 특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책임에 대한 강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잠언은 어려운 사람 외면하는 걸 신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일로 보거든요. 아, 변명이 안 통한다. 네,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12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같은 데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와, 이건 진짜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공의, 연민, 이런 걸 요구하는 가르침인 거죠. 심지어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와, 그건 정말 수준 높은 태도네요. 감정 조절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의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공정함은 또 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바로 연결되는군요. 23절에서 25절 보면 악인이라고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책망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든 아니면 어떤 공적인 판단이든 일관되게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결국 공동체 순례를 무너뜨리지만 용기 있게 공정하게 딱 지적하는 건 오히려 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정말 생생해요. 게으름 사람 밭에 가봤더니 막 가시덤불 우거지고 돌담은 무너져 있고 그 장면을 딱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와, 이거 진짜 좀 섬뜩한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게으름이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생산성이 좀 떨어지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그냥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아, 기반 자체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 강도나 군사처럼 그런 게 확 닥친다는 경고예요.
마치 작은 문제들 그냥 내버려 두다가 프로젝터 전체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조언이랑 딱 연결이 되죠. 아, 그렇네요.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실하게 기반부터 다져라. 그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잠언 24장을 쭉 보면서 삶을 지혜롭게 잘 설계하는 법, 또 어려움이나 부조리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성실함의 그 실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결국 겉모습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지혜와 공의를 따르면서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단단한 삶을 만드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참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선택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잠시 멈춤. 마무리하기 전에요. 잠언 24장 26절에 있는 한 구절을 더 나눠보고 싶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말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말이 관계에 얼마나 좋을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부적절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